여러분 안녕하세요. 7월 25일 여의도 펀드매니저TV 금일 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미국 주식시장이 크게 오르진 않았지만 나름대로 상승으로 마감을 하면서 월요일을 아주 기분 좋게 아주 브라이트하고 아주 어퍼머티브하고 아주 포지티브하고 아주 서프라잉 하진 않지만 나름대로 어제 한국 주식시장이 새롭게 포스코라는 그룹이 나타나면서 우리를 흥분의 도가니로 몰아넣듯이 오늘 미국 주식시장도 상승을 하면서 나름대로 브라이트한 면, 기쁨을 주는 그런 아침인 듯 합니다. 네, 그리디가 상승 중이나 이 탐욕이죠. 탐욕이 상승 중이나 아직 시장을 붕괴시킬 정도는 아니다. 이제 버블이 커져가는 거죠. 버블이 이미 이제 한 50%, 저는 이제 60%, 70%까지 왔다고 생각하는데 이 버블이 터지려면 30% 정도는 더 있어야 될 것 같다. 언젠가는 터지겠죠. 네, 포스코 그룹 그 다음에 보면은 포스코 인터내셔널 그 다음에 포스코 퓨처엠, 특히 포스코 퓨처엠이 포가 165배인가 이런 걸 볼 때마다 그리디 우리들의 버블은 지속적으로 가지만 아직 터질 때는 아니다. 이 버블은 시기적으로 찬바람이 분 가을 이후 10월 근처부터 터지기 시작할 것이다. 주의할 필요는 있지만 아직까지는 이 썸머넬리의 마지막을 즐길 시간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썸머넬리의 마지막을 포스코 그룹이 끌고 간다. 이 포스코 그룹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또 시장의 모든 소외감과 이런 것들을 가를 것 같아요. 지금 시장을 리딩하는 것은 박순혁이나 이런 애들의 장애 유튜버들이 시장을 리딩하기 때문에 아무리 시장에서 밸런스와 논리를 가지고 특히 이번에 가장 많이 당한 사람들이 밸류 인베스터들이죠. 저평가된 걸 샀다가 박살나는 사람들이 가장 큰 피해주의자인데 시장이 그렇게 작동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시장은 쏠림과 밈 주식화 이 두 가지의 신호를 가지고 움직이고 있다. 이게 버블을 더 크게 만들고 버블의 강도와 버블의 퀄리티를 결정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존에 실적 보고 밸류에이션 보고 이렇게 보는 시장은 아니다. 이제 향후에 이렇게 보는 시장은 잘 오지 않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시장이 판 자체가 새롭게 변화하는 거죠. 4차 산업이 들어오면서 우리 코로나 이후에 세상을 돌아가는 시스템과 기술이 바뀐 거죠. 이 바뀌는 어수선을 할 때는 뭔가 강력한 기술 관련된 그러한 것들, 세상 변화를 이끄는 것들이 많은 고밸류에이션과 쏠림이 더욱 강화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이런 근본적인 변화가 좀 더 지속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밸류에이션이나 이런 걸 볼 때가 아니라 차라리 박순혁이나 선대인이나 이런 애들 친구들 거 가서 보는 게 더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매일 그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를 체크하다 이제 포기해본 지 오래인데 그래도 저도 궁금해서 주말에는 가끔 들어가서 논리를 체크해 보긴 합니다. 그들이 이긴 거죠. 그들이 그리디를 만들고 시장이 여기에 동조하면서 그리디가 들어가느나 아직까지는 붕괴할 정도는 아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서 시장을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십시오. 금일 미국 주가치를 보면 다우는 0.5, 나스닥은 0.17, S&P 500은 0.4 모두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나스닥이 일부 이제 장 초반에 마이너스로 갔다가 다시 막판에 이렇게 크게 올라와서 제가 이때 이제 잠깐 새벽에 이때 잠드는 것 같아. 괜찮다 봤더니 아침에 좀 떨어져는 있지만은 마이너스로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다우는 여전히 좋고요. S&P 500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금일 시장 키포인트 한번 봅시다. 다우 0.52% 상승, 11거래일 연속 상승. 미국 7월 S&P 글로벌 제조업 PMI 지수가 49를 기록했다. 3개월 내 최고를 기록한 수치이다. 미 의회가 예산 처리를 난항을 겪고 있다. 셧다운에 대한 우려가 있다. 다시 이런 이야기가 나오네요. 저도 이 내용은 보지는 못했습니다. 모건 스탠리 CIO가 증시 비관론 고소한 것 내가 잘못을 인정한다. 저는 이 부분을 좀 크게 봤는데 이 잘못을 인정했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뭔가 밸런스를 가지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포기를 했을 때 장이 무너지는 거죠. 이미 시장은 버블로 가고 있다. 대표적인 케이스죠. 강연현이도 그렇고 모건 스탠리 CIO도 그렇고 이들은 장이 무너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장이 의외로 강하면서 버블을 형성하면서 올라가고 이들이 이제 시각을 꺾을 때 비관론자가 시각을 꺾을 때가 항상 장의 꼭대기다.
거의 꼭대기에 와간다. 8분 응선을 지나가고 있다. 하지만 아직 붕괴할 때는 아니다. 캐나다가 내년 초까지 5% 기준금리를 유지하기로 했다. 미국도 마찬가지로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25, 26 이틀간 하고 27일 날 나오는데 FOMC는 당연히 시장에 대해서 긴축에 대한 이야기를 강하게 할 거예요. 그들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그러한 것들을 인플레이션에 대한 어떤 기대 인플레이션을 꺾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강하게 이야기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하지만 어느 한 단어의 뉘앙스만 툭 던져도 모든 것들이 비관적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FOMC 회의에 대해서는 그 한 단어 한 줄 표정 하나 기자들의 질문했을 때 파웰의 대답 하나 이것들이 시장을 훨씬 더 상승으로 이끌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번 FOMC는 처음에는 비관적으로 봤는데 긍정적으로 봐야 될 것 같다. 마지막이고 뭔가 시장에 긍정적인 포인트를 던져줄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남들과 반대로 생각해야 될 것 같다. UBS가 CS 아케고스 사태 관련 미국과 영국에 5천억 벌금을 물렸다. 이 아케고스 우리나라의 무슨 황이죠? 무슨 젠스랑이 아니라 누구인데 한국 사람인데 이제 레버리지를 일으키다가 대차를 빌리다가 이제 대차 공매도가 망하면서 당한 그러한 케이스가 있었었는데 아케고스 사태에 미국과 영국에 대해서 UBS가 5천억의 벌금을 매겼다. UBS에 맞아 빌황입니다. 이름이 빌황. 테슬라 인도의 저가 신차 공장 건설론이 아주 중요해. 이것 때문에 테슬라가 가격이 오른 것 같은데 뒤에서 잠깐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챗 GPT 창시자 샘 올드먼이 월드코인을 정식 출범했다. 월드코인을 정식 출범했다. 이것도 이제 굉장히 중요한 사태인데 한번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펀드 매니저를 하면서 느낀 게 우상향하는 고래를 찾아라. 우상향하는 고래를 찾지 않으면 템버거는 나올 수 없다. 대표적으로 우상향한 고래가 최근에 나타나는 게 전기차였죠. 그전에는 신라젠 같은 쓰레기들이 우상향, 사람들의 밈 주식하면서 우상향, 전기차. 지금에는 또 그 다음에는 또 뭐가 나타날지 모르지만 일단 전기차가 우상향하는 고래인데 이렇게 세상을 변화시키고 템버거가 나타날 때 보면 제일 사람이 나타납니다. 잡스가 나타나죠.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빌 게이츠, 제프 베조스, 아마존, 우리 쓰레기 형님 이런 사람들이 시장을 먼저 리딩하고 이들에 관련된 기업들이 나타나죠. 모리스 창, 젠슨 황, 이재훈 아닌 것 같아요. 그 다음은 누구냐? 그랬더니 나타나는 게 샘 알트만이라는 거죠. 샘 알트만 미국 사람이고 오픈 AI 창시자이고 오픈 AI를 창설했다. 그렇죠? 이 사람이 지난번에 한국에 왔는데 근데 좀 약해요. 기존에 있는 우리 쓰레기 형님, 우리 앨런 머스크보다는 좀 약하죠. 굉장히 약하죠. 독특하지도 않고 그렇지만 일단 사람은 나타났다는 거죠. AI에 대해서 생성 AI에 대해서 이 사람이 과연 향후에 어떤 모습으로 시장을 끌고 갈지를 내가 좀 지켜보고 있는데 이의 리더십과 이의 독특성과 이의 세상을 보는 세상 사는 것과 다르게 보는 그 비전 이런 것들이 어떻게 시장이 나올 거냐에 대해서 템버거가 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보고 있는데 일단 약하지만 작은 그린샷이 나타났습니다. 템버거는 늘 사람이 먼저 나타난다. 그렇죠? 네. 샘 알트만을 주의 깊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 달러 지수는 지속적으로 여러 번 상승을 하고 있는 101.41까지 상승하며 달러가 강세를 보였는데 이 말은 뒤집어 보면 달러 지수가 많이 하락하면서 달러 약세에 대한 반발도 있지만 한 번 이번에 올리고 한 번 더 금리를 올릴 그런 가능성도 조금씩 좀 나타나는 게 아닐까 뭐 그러한 9월에 한 번 더 나타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좀 저는 개인적으로 좀 해봅니다. 금 가격은 하락해서 0.47% 하락했습니다. 미국 국채금리가 어제 상승을 했죠. 2년짜리가 4.913, 10년짜리가 3.875, 2년짜리는 6.5bp 상승을 했고 10년짜리는 3.6bp 상승을 했습니다. 이렇게 금리가 상승하는 과정 중에서도 나스닥의 테크주들이 올라왔다는 것은 그동안 너무 많이 두들겨 맞았던 테크주들의 기술적 반등 그리고 나스닥 100 조정에 대한 발표 이후에 악재는 이제 지나갔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강한 것 같아요. 제가 WTI를 지속적으로 강조를 많이 하는데 78.96달러까지 올라왔습니다. 2.72.
왜 WTI를 보느냐? WTI가 CPI를 보는 핵심이라고 여러 번 이야기했죠. 에너지 가격이 빠지지 않고 CPI를 잡을 방법은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68달러, 65달러 근처까지 빠졌던 WTI가 이렇게 강하게 치고 올라온다는 것은 향후 CPI를 잡기가 그렇게 만만치 않을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죠. 오늘 나스닥 100 조정이 있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12.8에서 10.06, 2.74% 조정, 애플은 2.66% 조정, 알파벳이 1.57% 조정, 엔비디아가 1.49% 조정. 그렇게 크지는 않았네요. 아마존 1.46, 테슬라 0.97, 토탈 10.89%가 조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조정이 나타나서 항상 전에 선방향이 되면서 시장의 변동성을 키우지만 막상 발표가 되면 크던 작던 불확실성에 대한 것들이 지나가고 있다. 이게 이들을 반등을 일으킨다면 남은 여름 썸머넬리의 20% 8분 응선을 넘어왔는데 남은 2분 응선은 다시 빅테크 기술주들이 끌고 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오늘 대표적으로 테슬라가 3.5% 정도 치고 올라온 거죠. 그래서 나스닥의 특별 리밸런싱 조정이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 저는 이제 조정이 됐으니까 이들이 조정을 하면 누군가는 또 이득을 챙겨야 되잖아요. 스타벅스, 그 다음에 제가업체 몬델레즈 인터내셔널, 온라인 여행사 부킹홀딩스, 제약업체 길리어드 사이언스, 수술 로봇 기업인 인투이티브 서지컬 이런 기업들이 이제 포지션이 올라가는 거죠. 나스닥 100에서 스타벅스, 몬델레즈 인터내셔널, 부킹홀딩스, 길리어드 사이언스, 인투이티브 서지컬 이런 종목들도 비중이 올라가니까 이들에 대한 관심도 한번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테슬라가 3.44% 올라가면서 268.9달러에 마감을 했습니다. 뒤에 이제 포스코 그룹 이야기를 했는데 돈이 확실히 이제 에코프로에서 빠져나와서 포스코 그룹으로 확실히 가고 있는 것은 명약관합니다. 그럼 오늘 테슬라가 왜 올랐느냐? 인도에다 공장을 짓겠다는 거죠. 그러면 반값 전기차를 생산할 가능성에 대해서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인도의 PUC 고에알이라는 인도 상공부가 발표를 했는데 PUC 고에알이라는 도시에 짓는데 인도에서 지으면 24,000달러 약 3천만 원짜리 신차 생산 공장을 짓는 계획인 거죠. 지금은 얼마이냐? 지금은 4,100만 원짜리인 거죠. 그렇죠? 그보다 20% 저렴한 그러한 싼 차 3천만 원짜리의 테슬라를 만들겠다. 그렇죠. 24,000달러 정도로 낮아질 가능성. 당연히 생산비가 인도에서 지금 낮아지죠. 이 가능성에 대해서 기사화되기 시작하니까 바닥으로 며칠 쩔어있던 테슬라가 다시 치고 올라오는데 테슬라가 치고 올라오면 오늘 2차 전지는 어제도 갔지만 오늘도 하루 더 상승해서 올라갈 가능성은 높아 보인다. 2차 전지가 시장의 리더이다. 이것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이게 이제 꺾일 것 같지 않아요. 좀 더 갈게 보인다는 게 이걸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큰 여러분들의 숙제인 것 같습니다. 애플 0.58% 상승, 엔비디아도 바닥을 치고 올라왔네요. 0.68% 계속 빠지다가 살짝 이제 올라오는 모습이 있습니다. TSMC도 0.89% 상승을 했고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만 0.26% 하락을 했습니다. 메타 플랫폼스도 0.9% 하락, 노블록스가 1.9% 하락. 비트코인은 29,128달러, 3만 달러가 깨진 이후에 회복을 못하고 있네요. 네, 비트코인은 3만 달러 이하인데 다시 28,000달러, 29,000이 깨지 또 사야죠. 사서 박스권 트레이딩 하라. 계속 저는 코인은 박스권 트레이딩 하면 먹는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이제 좀 깊게 생각해 볼게. 포스코 그룹주는 제2의 에코프로 그룹인가? 이 질문의 앞에 우리가 이제 서 있는 거죠. 이미 서 있죠. 이미 포스코 그룹은 제2의 에코프로 그룹이다라고 이제 선언을 한 상태죠. 네,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어떤 전략과 어떤 투자 종목을 가지고 시장에 임할 것이냐는 아주 중요한 퀘스천이다. 여기에 대해서 대답이 없다면 우리가 에코프로를 놓쳤듯이 포스코 그룹을 놓칠 또 가능성이 있는데 이게 과연 쫓아가야 되는지 아니면 다른 종목을 찾아야 되는지 머리가 복잡한 거죠. 네,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나름대로 제 생각을 한번 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포스코 홀딩스인데 저는 포스코 홀딩스를 좀 좋아하는데 64만 2천 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시총은 54.3조, 퍼는 11배예요. 네, 11배.
철강그룹이 11배인데 철강그룹은 항상 10배 아래죠. 뭐 5배, 6배, 7배, 8배, 9배 정도인데 두 자릿수까지 올라. 이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2차 전지, 그 다음에 리튬 관련 소재 산업에 대한 성장성, 이러한 것들이 다 반영된 그러한 밸류에이션이다. 그럼 이게 11배에서 얼마까지 갈 수 있느냐? 맥스 15배까지 간다? 그렇다면 앞으로 30%가 더 올라갈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포스코 홀딩스는 향후에 맥스 퍼 11배에서 15배까지가 맥스로 보인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30%는 충분히 더 올라갈 가능성, 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포스코 홀딩스가 조정을 받으면 매수를 해야 된다. 그렇다면 포스코 홀딩스는 너무 이제 둔탁하게 움직이지만은 그 밑에 있는 DX나 인터내셔널이 지금 너무 차고 올라왔는데 이것들이 그렇게 쉽게 꺾일 것 같지는 않다. 이 가정을 두고 포스코 그룹에 대한 것들의 시각을 좀 조정해서 조정받을 때 적극적으로 달라붙어야 될 것 같다. 이러한 결론을 말씀을 해드립니다. 포스코 홀딩스 수급을 보면 외국인들은 어제 100만 주를 팔았어요. 우리나라 기관도 30만 주 팔았는데 에코프로 BM도 기관과 외국인들, 국내 기관들이 때문에 기관과 외국인 때문에 가는 게 아니고 개인들이 밈주시가 하면서 가기 시작했다는 거죠. 전부 이 물량을 다 개인이 받았다는 거죠. 따라서 포스코 그룹의 수급은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을 보면은 먹을 수 없다. 개인들의 수급을 봐라. 두 번째, 공매도는 어떨 것인가? 지금 포스코 그룹의 잔고가 40만 주, 41만 주 공매도에서 98만 주까지 공매가 2배로 이제 치고 올라가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에코프로 그룹에서 봤듯이 이 공매도도 한 대씩 가격이 더 올라가 70만 원, 80만 원까지 뚫고 올라가면 다시 또 환매수로 다 토해낼 가능성. 이 공매도가 증가한다는 것은 개인들에게는 오히려 전투력을 더 높이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공매도에 대해서는 너무 머리 아플 필요는 없다. 이거 나중에 다 쏟아낼 수밖에 없을 것 같다. 2분기 실적은 발표가 됐는데 여러분들에게 말 안 해도 다 알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리튬 사업 가치가 주당 40만 원이다. 지금 70만 원, 65만 원 중에서 리튬 사업 가치가 40만 원. 지난 11월 2차 전지 밸류데이에서 2030년 리튬 사업 목표를 캐퍼 42.3만 톤, 매출 13.6조 원으로 상향 조정을 했다. 에비타 마진율이 63%에 달하는 그러한 사업이 리튬 사업이다. 해당 가이던스 기준으로 리튬 사업 가치를 추정하면 현재 가치는 33조 원, 주당 40만 원이 리튬 가치로만 나온다는 거죠. 멀티플 8배, 할인율 10%로 현가 할인을 했다. 광양의 광성 리튬 공장 준공이 시율로 임박했으며 고마진의 원천인 염수 리튬 사업도 내년 4월 1단계 준공을 앞두고 있다. 국내 상장사 가운데 리튬 광산을 직접 보유한 유일한 기업으로 리튬 사업의 밸류 애드업이 목전에 있는 만큼 지속적인 추가 강세가 예상이 되고 있다. 그래서 저는 한 70만 원 정도 보는데 지금 65만 원이니까 거의 다 왔는데 80만 원까지 보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기존 사업 가치, 그러니까 철강이야 45만 원을 같이, 그 다음에 리튬 사업이 40만 원을 같이, 그래서 85만 원 정도를 보는데 이 리튬 사업 가치가 더욱더 올라간다면 70만 원, 80만 원까지는 충분히 한번 해볼 수 있는 그러한 밸류에이션이다. 가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포스코는 철강, 무역, ENC는 이제 에너지를 개발하고 판매하는 회사죠. ICT. 우리 포스코 DX가 이런 일을 하죠. 에너지. 포스코 에너지 사업이 있습니다. 미래 소재. 이게 이제 2차 전지 산업이죠. 이 부분이 갈수록 매출이 커지는 그러한 모습. 그래서 내년에는 이렇게 커지는 거 8조까지 커지는 거죠. 네, 10억, 100억, 1000억, 조, 8조, 올해가 5조, 내년엔 8조, 뭐 2배씩 커지는 모습. 영업이익이 1분기에는 1.3조, 3분기는 좀 슬로우해지고 4분기도 슬로우해지고 올해가 4조 3천, 내년에는 5조 3천. 네, 이렇게 숫자적으로도 증가할 가능성. 그런데 이런 것보다는 이제 밈 주식화 하는 거죠. 네, 선대인과 박순혁이가 만든 이 밈 주식화 프레임 속에서 포스코 홀딩스가 들어가 있다. 문제는 시장이 꺾이면 같이 꺾일 확률. 그렇지만 시장이 이렇게 불타오르면 가장 먼저 치고 올라갈 가능성, 추가 상승 가능성, 이런 것 때문에 30% 정도는 충분히 먹을 수 있다. 포스코 홀딩스 뭐 이런 종목들을 잘 공략을 하시라. 늦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의 모든 게 다 좋습니다. 그런데 어제 이제 제가 그 이야기를 했죠. 이 시장의 고평가를 어떻게 볼 거냐. 자기 나름대로 투자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된다. 이 가이드라인이 없으면 빠질 때 못 팔고 아주 맥스 쳤을 때 못 팔고 이러한 것들이 먹었던 걸 토해내는데 저는 고객 예탁금을 봐라. 고객 예탁금이 60조 근처에 오면은 이 장은 맥스고 꼭대기다. 60조가 되려면 작년에 은행 정기예금과 채권으로 빠져나갔던 것들 1년짜리 거의 만기가 이제 돌아오죠. 이 돈이 예탁금으로 들어오면서 시장에서 들어와서 호구 역할을 할 때 얘들이 호구죠. 저는 얘들을 호구라고 생각하는데 이 호구들이 시장에 들어왔을 때가 꼭대기다. 얘들에게 주식을 다 떠넘기고 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고객 예탁금이 최근에는 55조였는데 저는 이게 60조 정도까지 갈 때 58조 55조를 넘어서 60조 정도에 올 때가 시장의 꼭대기일 확률이 높아 보인다. 그래서 고객 예탁금이 55조를 넘어갔을 때부터 서서히 매도로 나오는 것도 좋고 60조가 꼭대기다. 그래서 고객 예탁금이 이 장의 이 밸런스의 그리디 탐욕의 가장 끝을 보는 그러한 투자 가이드라인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한 발 더 나가 봅시다. 그러면 에코프로 난 이미 싫다. 포스코 이미 했다. 난 싫다. 이 두 개 다 싫고 저 같은 케이스도 지금 이런 케이스인데 다음은 누구일까? 그러면 나는 이 두 개가 싫다면 나는 투자 대안을 가지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답을 찾아야죠. 그래서 나름대로 제 생각을 종목 좀 위주로 좀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우리 아침 그 유튜브에서 주로 종목 이야기는 잘 안 하죠. 우리 카페에서 봐라 이렇게 꼬시는데 그렇게 해야 저희 카페에 이제 회원수가 느는데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뭔가 이야기를 해야죠. 첫째는 하나기술 같은 종목들. 저는 10만원대 우리 좋게 봐서 10만원대 다 팔려고 그랬는데 12만원대까지 왔어요. 그래서 여기서 조정이 나와서 아예 깎일 줄 알았는데 13만 7,900원까지 가죠. 그러면 하나기술은 왜 이렇게 올라가느냐. 지금 얼티엄셀 3 공장을 짓는데도 중요한데 이 하나기술이 이 공장을 짓는데 다 들어간다는 거죠. 한번 봅시다. 이 하나기술이 들어가는 게 포메이션 공정에서 삼성 SDI와 SK온의 포메이션 공정이 들어가고 또 하나기술이 탭 웰딩과 패키징 공정이 들어간 거죠. 네, 하나기술, LG엔솔, 삼성 SDI, SK온 이렇게 하나기술이 들어가서 이게 다 비싼 영역인데 하나기술의 그 공정 능력이 지속적으로 나올 것이다. 최근에 백지 공시도 했던데 이러한 공시가 향후에 더 나왔으면 더 나오지 덜 나오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15만원까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10만원에서 끊고 12만원이 맥스다고 했는데 이 종목은 15만원이 맥스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LX 인터내셔널. 네, 이미 이제 올랐죠. 네, 올랐습니다. 1조 5,600억까지 시총이 올랐는데 포스코 인터내셔널과 함께 국내 상사업체의 2차전지 원재료 사업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LX 인터내셔널에 치고 올라왔다. 추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LG엔솔, LG화학, LG인터내셔널, 포스코홀딩스, 중국 화이코발트 컨소시엄을 꾸리고 인도네시아의 대규모 니켈 개발 광산에 대한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다. 할 것이다. 그래서 LX 인터내셔널은 1.5조에서 2조까지도 충분히 치고 올라올 것이다. 그래서 저는 5만원까지 본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해드리고 싶네요. 세 번째 종목은 레인보우 로보틱스죠. 네, 시장이 바닥을 치고 박스권으로 들어오는데 일단 11만 7천원, 12만원을 어떻게 뚫느냐. 그래서 이 13만원 정도 봅니다. 그래서 전고점이 15만원인데 이게 한 70%인 14만원 정도에 올라오면 일단 한번 숨을 쉬어가자. 그래서 지금 10만원대 초반인데 13만원까지는 버텨보자. 최근에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보면 외국인들이 이제는 반대로 사기 시작하죠. 네, 먼저 항상 외국인들이 먼저 나서고 그 다음에 이게 좋다는 이야기들이 개인 투자자들에게 전이되면서 올라오는데 외국인들이 지속적으로 사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동사는 코스닥에서 한 22 정도 하는 기업인데 잔고 수량, 공매도 잔고 수량은 많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외국인만 좀 사주고 물량이 없이 빠졌기 때문에 충분히 13만원까지는 반등할 여력은 가지고 있다. 다음 종목 세비캠이죠. 네, 10만 3천원까지 왔는데 저는 12만원까지 세비캠은 올라올 것이다. 목표는 15만원인데 12만원, 13만원대 물려있는 여기서 많이 물렸는데 이때까지 한번 지켜봅시다. 그래서 12만원대까지 일단 가지고 가자.
어제 이제 나노 신소재가 치고 올라오는데 저는 도전제는 굉장히 장기 투자를 해야 된다. 너무 변동성이 심하기 때문에 나노 신세제 기존 19만 3천 원을 뚫고 갈 것이냐. 여기가 1차라는 거죠. 20만 원 정도 19만 3천 원 정고점까지는 들고 가자. 다음에 이제 제 눈에 또 들어오는 종목이 하나 있죠. STX. 네, 지금 4,590억짜리인데 이렇게 올라와 있죠. MACD는 이미 이제 치고 올라오는데 이 종목이 이렇게 관심이 있는 것은 뭔가 에너지 사업 쪽이나 그 다음에 이제 인적 분할도 하고 그 다음에 에너지라든지 그 다음에 광산 개발이라든지 뭐 정년 리튬 정년 공장을 중국 기업과 같이 진다든지 원자재 절감 플랫폼을 뭔가를 만들다든지 원자재 관련 기업으로 뭔가 진화를 하고 있다. 그래서 STX나 ST 엔진 이런 쪽을 좀 봐야 되는 게 아니냐 이 종목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4,890원인데 17,000원, 18,000원까지 한번 봐도 나쁘진 않을 종목이다. 자, 곧 있으면 25, 26이니까 내일 모레부터 오늘 내일부터 이제 미국 시간으로 현지 시간으로 이제 FOMC 회의를 하는데 과연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 지금까지는 상당히 긴축에 대해서 강하게 한 번 더 이야기할 것이다. 절대 풀어주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이미 이건 시장에 다 뭐 선반영이 됐죠. 선반영이 돼 있고 또 아주 강하게 이야기만 하지 않는다면 마지막이라고 이제 넘고 불확실성 해소를 해서 장에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뭔가 한 단어가 시장에서 반등으로 이끌 이제 다 끝났다라고 볼 가능성이 줄 것이다. 따라서 FOMC 회의에 대해서는 쩔지 말자. 그리고 강력하게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대응을 하자.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해드리고 싶네요. 오늘 결론 한번 봅시다. 테슬라가 돌아오면서 오늘 2차전지의 쏠림이 더욱 가열차게 나타날 것이다. 이제 모든 관심은 우리나라는 포스코 그룹 주로 향하죠. 치킨 케이프처럼 약한 놈은 차 박는 데서 뛰어내리죠. 그리고 강한 놈이 다시 전리품을 가져갈 것이다. 포스코 그룹이 우리 이 여름 썸머랠리의 남은 2부 능선을 다 해먹을 확률이 높아 보인다. 시장은 수급은 변하지는 않을 듯. 그렇지만 쏠림과 가는 놈만 가는 현상이 지속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 다음 나스닥 100 죄송합니다. 나스닥 100 발표 수급 비중 조절 악재도 이미 지나갔기 때문에 오늘은 엔비디아 발 한미반도체라든지 이런 뭐 대덕전자, 심택, 뭐 해성DS 이런 종목들이 다시 치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어제 한미반도체는 니플로 장비들이 상승 반전을 했죠. 한미반도체 사장이 뭐 박동신인지 누군지가 뭐 머리털 나고 처음으로 뭐 자사주를 샀다 이런 이야기 때문에 올라가더라고요. 그렇죠? 네. 노복과 페베리트는 하락폭이 한 70% 정도는 되돌려 줄 것이다. 제가 이야기를 했죠. 네. 레인보우 13만원, 세비캠 13만원, 성인할때 17만원 이 정도까지 견뎌보자.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종목들에서 내가 얼마의 이제 이익을 실현할 것인가 지금은 사면서 갈 종목이 아닌 거죠. 포스코 그룹 정도 쫓아가는 거 이외에는 살 종목은 없다. 모두 다 이제는 판 가격이 얼마 정도에 내가 팔아야 될지 언제 팔아야 될지 여기에 몰두를 해야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모든 것은 수급이 결정할 것이다. 그래서 수급을 매일 체크를 해야 된다. 동시에 기술적 분석도 함께 봐야 되고 또 공매도 수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지 늘은지도 봐야 된다. 그래서 오늘은 여전히 포스코, 로봇, 폐배터리, HBM, DDR5 이 정도가 시장에 리딩을 할 것이다. 네, 뭐 목이 터지라고 대충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시장은 나쁠 것 같지 않아요? 포스코가 여전히 시장을 끌고 나갈 것 같고 에코프로는 좀 이제 슬로우 할 것 같아요. 에코프로에서 돈이 빠져나서 포스코로 이전을 하는 모습. 그것들이 이전하는 과정에서 바닥에 있으면서 한 3개월에서 4개월 쉬어있는 폐배터리와 로봇을 건들고 있다. 그 다음에 HBM과 DDR5 관련 종목들은 엔비디아가 쉬면서 좀 쉬었는데 어제 이스페타시스를 보니까 다시 상승해서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지금은 팔 때는 아니지만 자기가 팔아야 될 가격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목표 가격을 정하고 있자. 이렇게 결론을 내볼 수 있네요. 앞에 몇 종목 소개했는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중에서 투자의 방향성을 잃어버리신 분들, 나침판을 잃어버리신 분들은 저희 카페로 오셔야 됩니다. 투자 종목에 대해서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 저희 카페로 오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매일매일 어떤 종목들을 사람들은 관심을 갖고 그 다음에 시장 리더들은 관심을 갖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도 저희 카페로 오셔야 됩니다.
저희 카페가 이번 주 토요일 날 또 매월 하는 스터디 모임을 합니다. 이번에 애널리스트 두 분하고 저하고 세 사람이 주로 종목 위주로 하반기 집중적으로 사야 될 중소형 종목 위주로 관심 종목 페스티벌을 합니다. 그래서 유명한 애널리스트들이 두 분이 오시기 때문에 믿을만 합니다. 저까지 해서 세 사람이니까 12시부터니까 이 스터디 모임에 참석을 원하시는 분들 밑에 댓글을 달아주시면 제가 자세하게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유료입니다. 네, 여러분 좋은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가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종목만 뻥뻥 대박나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